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2일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확률과 통계 1단원 챕터 1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1단원은 확률 변수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트북으로 녹화를 하고 있는데 녹음을 처음 해보기 때문에 녹음 음질이 살짝 깨질 수 있는데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동전을 두 개를 던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경우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쵸? 앞면이 두 개다 앞면이 나오는 경우, 하나는 앞면, 하나는 뒷면이 나오는 경우, 그리고 두 개 다 뒷면이 나오는 경우, 이렇게 총 4가지가 있을 겁니다. 맞죠? 이거는 우리 앞 단원에서 이제 경우에서 배울 때 잘 배웠었던 내용이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요거에 더 나아가서 질문을 조금 바꿔볼게요. 그러면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한 번일 확률은 얼마일까요? 방금 말했던 것 중에서.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우리는 앞면, 뒷면, 혹은 뒷면, 앞면, 이 경우가 앞면이 한 번 나왔다는 동일한 상황이란 거를 인지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앞면, 앞면, 이거는 펜을 좀 써줄게. 앞을 뭐 H라고 표기할게요. 그리고 뒷면은 T라고 표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앞면, 앞면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앞면, 뒷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뒷면, 앞면, 뒷면, 뒷면, 이렇게 4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확률 단원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아까 두 번째 질문이 뭐였어?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한 번일 확률이 얼마일까?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H가 한 번 나올 확률이 얼마일까?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어떤 시행의 결과를 숫자로 표기해주는 것이 다시 말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늘 배울 확률 변수의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오케이? 확률 변수를 이용하면은 좀 막연하게 느껴졌던 확률의 문제들을 조금 더 체계적이고 수학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좀 이따 이 문제는 뒤에 가서 다시 다뤄볼 거예요. 자, 확률 변수의 뜻에 대해서 먼저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보면은 확률 변수란 표본 공간의 각 원소에 단 하나의 실수를 대응시키는 관계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쉽게 말해서 방금 우리가 했던 것처럼 동전 던지기의 결과인 뭐 앞뒤, 뒤앞, 뒤뒤 같은 표본 공간의 상황에 이런 식으로 2, 1, 0 같은 어떤 값을 또는 숫자를 짝지어주는 거를 말해요. 우리는 보통 확률 변수를 뭐 이런 식으로 대문자 X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앞에서 말했던 이렇게 대응시키는 관계를 확률 변수라고 한다는데 이거를 좀 보기 좋게 나타낸 게 요 그림인 거죠. 아까 쌤이 그랬던 것처럼 HH, HC, TH, TT 같은 거를 어떤 특정 값에 대응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여기서 대응되는 값의 기준이 뭐가 돼? X의 값, 뭐 예를 들어서 H의 값 앞에 H가 몇 번 나왔냐를 기준으로 삼아주면은 HH는 2번 나왔으니까 2에 대응시켜줘요. HT랑 TH는 한 번 나왔으니까 1에 대응시켜줘요. TT는 안 나왔으니까 0에 대응시켜줘요.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이게 확률 변수인 겁니다. 오케이. 이러한 확률 변수는 크게 이산 확률 변수랑 연속 확률 변수 이렇게 2개로 나뉘거든요. 우리 연속이란 말은 우리 뭐 수투에서도 배웠죠. 그래서 좀 익숙할 수 있는데 이산이란 요 표현이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근데 얘네 2개가 이렇게 나누는 거 보면은 좀 반대 개념이라는 게 좀 감이 오나요? 여기서 이산이란 말은 뚝뚝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이런 식으로 2, 1, 0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는 값을 의미해요. 근데 그에 반해서 여기 써있는 것처럼 시간 또는 몸무게 같이 셀 수 없는 연속적인 값일 때 이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해요. 뭔 소리냐? 우리 몸무게가, 사람 몸무게가 뭐 어떤 사람은 70kg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71kg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72kg일 수도 있어요. 근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70, 71, 72 정확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뭐 70.5, 어떤 사람은 뭐 71.5, 뭐 이런 식으로 요 사이에 들어가 있는 수 있는 몸무게도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를 다 나타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연속 확률 변수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렇게 따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개 중에서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해서 좀 자세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좋습니다. 교재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는 수업을 하면은 같이 보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게 됐으니까 화면 잘 보면서 봐주시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다음 시간에 만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질문해 주세요. 자, 다시 동전을 2번 던지는 예시로 쌤이 아까 다시 돌아온다고 했었죠. 봅시다. 확률 변수 x라는 거를 우리가 지금 뭐라고 지정을 해줄 거냐면 0, 1, 2 이렇게 나왔죠. 확률 변수 s.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게 0, 1, 2 이런 거를 x의 값이라고 우리가 부여를 해준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확률 변수 x가 나올 확률, 다시 확률 변수 x가 0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또는 확률 변수 x가 1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x는 1, 근데 여기다 앞에다가 p를 이렇게 붙여주면은 확률 변수 x가 나올 확률이 됩니다. 오케이? 근데 얘는 우리 확률을 배울 때 확률이라는 거는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분의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로 올렸었잖아요. 얘도 똑같습니다. 지금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를 다시 전체 시행의 경우의 수가 총 몇 개야? 4개잖아요. 화살표가 4개니까. 그래서 분모에는 4개를 올려줘요. 그리고 분자에는 뭐가 올라가겠어? 확률 변수 1이 나오는 시행의 개수겠죠. 오케이? 그 시행이 몇 개입니까? 1로 가는 화살표가 몇 개인지를 살펴보면 되지. 몇 개야? 2개죠. 그렇죠? 그래서 확률 변수 1이 나올 확률은 4분의 2. 약분해 주시면 뭐가 되니?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쉽죠? 오케이? 나머지 그러면 HH나 TT는 각각 뭐가 되겠어? 전체 시행의 개수는 4개. 분자에 올라갈 수 있는 건 여기도 1개, 여기도 1개니까 얘도 4분의 1, 밑에 있는 친구도 4분의 1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률을 계산해 주는데 이렇게 이산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값과 그 값을 가질 확률 사이의 대응 관계를 우리는 그런 대응 관계를 우리는 확률 분포라고 불러요. 확률 분포. 뭐 1로 갈 확률 1로 갈 때는 뭐 2분의 1. HH가 2로 가고 뭐 x가 2로 가거나 0으로 나올 확률은 뭐 4분의 1 이런 식으로 대응되는 관계를 확률 분포라고 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산 확률 변수 우리가 지금 x를 지정해 줬으니까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말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박스 잘 쳐놨죠? 파란색 박스부터 볼게요. 파란색 박스 보면 우리 앞장에서 배웠던 확률 변수 x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해줬어요. 이거는 뭐 x의 값은 우리가 마음대로 지정한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h가 몇 번 나왔냐에 따라서 x값을 지정해줬습니다. 그래서 hh는 x값이 2, ht랑 th는 x값이 1 이런 식으로 나왔었죠. 근데 오른쪽 빨간색 박스로 가봐. 그럼 x의 확률 분포잖아요. 확률 분포는 뭐야? x가 1이 나올 확률이 어떻게 되냐는 거야. 그게 아까 뭐였니? 4분의 2, 2분의 1이었잖아요. 그래서 확률 분포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때마다 이렇게 동글뱅이를 뭐 세 군데를 그려서 화살표를 일일이 다 그으면은 이게 조금만 복잡해져도
엄청나게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기가 너무 복잡해져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림을 조금 더 간단하게 도식화를 해줍니다. 그거를 정리한 거를 이제 확률 분포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확률 분포표를 그려보면 확률 분포표라는 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는 이산 확률 변수 대문자 x라고 지정했죠. 그래서 여기다 x를 써줍니다. 우리가 뭐 이산 확률 변수를 대문자 y라고 지정해줬으면 여기 y가 들어갔겠지. 이산 확률 변수를 z라고 지정해줬으면 여기 z가 들어갔겠지. 근데 가장 많이 쓰이는 첫 번째 문자는 x이기 때문에 여기다 x를 써줍니다. 그리고 이산 확률 변수로 나올 수 있는 게 뭐였어? 0, 1, 2였잖아요. 오케이? 그럼 마음에 드는 것부터 써. 나 0부터 쓸게. 0, 1, 2 이렇게 써줍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칸을 나눠줘요.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그럼 선생님 밑에는 무슨 숫자들이 들어가나요? 여기 밑에는 지금 요 페이지에서 배웠던 확률 분포를 기입을 해줄 거예요. 오케이? 자, 맨 왼쪽에는 P. 아까 우리 봤었던 거 있잖아. X는 X다. 여기는 소문자 X입니다. 쌤, X는 X다가 무슨 소린가요? X는 X다? 쌤, X는 X인데요? 여기 대문자고 여기 소문자인데요? 뭔 소리죠? 여기 들어가는 대문자 X는요, 헷갈리면 안 돼요. 대문자 X는 이산 확률 변수예요. 우리가 처음에 지정해줬던 대장이야, 대장. 그에 반해서 여기 있는 스몰 x 있잖아, 소문자 X. 여기에는 0 혹은 1 혹은 2가 여기 들어옵니다. 오케이? 무슨 소린지 알겠나요? 따라서 여기 0이 이렇게 밑으로 올 때는 P 대문자 X가 0이 될 확률. 두 번째 칸은 P 대문자 X가 1이 될 확률. 세 번째 요 밑에 칸에는 P 대문자 X가 2가 될 확률을 적어주는 거야. 우리 아까 구했던 거. 확률 변수 X가 1이 나올 확률이 어떻게 된다 했어? 2분의 1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는 2분의 1을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쉽죠? 그럼 0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됐니? 4분의 1이었죠? 2가 나올 확률도 어떻게 됐죠? 4분의 1이었죠? 오케이, 훨씬 보기 깔끔하죠? 이게 확률 분포 표라고 하는 겁니다. 밑에처럼 그리지 않고 우리가 진짜 시험을 볼 때는 이런 식으로 문제 써주거나 우리가 풀 때도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면 돼요. 표를 그려주면 돼요. 이 표를 되게 간단하게 그리긴 했지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성질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대학교 수학에 가면은 뭐 확률의 엑시옴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당연한 원칙이라고 합니다. 엑시옴이라고, 엑시옴. 한글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성질이 무엇이냐? 첫 번째, 각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요 확률들 있잖아요. 요 확률들은 뭐 예를 들어서 P라고 해볼게요. 이 확률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거 당연한 거죠. 확률이란 게 음수가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실생활에서도 보면은 뭐 이길 확률이 몇 %다, 비가 올 확률이 몇 %다 하는데 한 번도 비가 올 확률이 마이너스 10%입니다. 이런 표현을 들어본 적 없죠. 확률이란 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1이란 거는 일어날 확률이 100%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일어날 확률이 뭐 200%입니다라고 뭐 우리가 은유적으로 표현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100%가 최대값이기 때문에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제한이 걸려 있어요. 둘째는 말로 표현할게요. 각 자리에 오는 확률도 있잖아요.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각각의 확률을 싹 다 더하면은 무조건 1이 나옵니다. 왜냐면 요 표 같은 경우, 우리가 그린 확률 분포 표 같은 경우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0이 일어날 경우, 다시 이산 확률 변수 x가 0이 될 경우, 1이 될 경우, 2가 될 경우를 싹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 합치면은 요거 아닌 게 없는 거야. 뭐 3이 나올 확률, 4가 나올 확률은 없잖아.
이게 전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 세고 다 계산한 거기 때문에 밑에 일어날 확률을 더하면은 무조건 1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확률 분포표까지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봤어요. 자, 세 번째는 확률 질량 함수입니다. 확률 질량 함수. 선생님, 확률 분포표까지는 오케이, 뭐, 어디선가 본 것 같기도 하고 익숙한데, 확률 질량 함수는 뭡니까? 확률 질량 함수. 확률 질량 함수는 앞에서 우리가 확률 분포표를 그렸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난 이것도 그리기가 귀찮아. 난 이것도 너무, 연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 그걸 위해서 등장한 게 바로 확률 질량 함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간단하게. 아까 그린 표를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 거죠. 선생님 너무 복잡해. 아니, 당황하지 마세요. 천천히 보세요. 자, 보자. P, X는 스몰 x. 이거 어디서 본 표현인데, 우리 앞장에서 여기 들어갔던 표현 있잖아요. 선생님 본 것 같아요. 본 것 같아. P, 대문자 X는 스몰 xi다. equal pi다. 선생님 오른쪽에 있는 pi는 뭔가요? 얘는 확률을 의미해요. 근데 i 값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래? 1, 2, 3부터 해갖고 n까지 들어갈 수 있대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i가 1일 때 한번 넣어봅시다. px는 1일 때는 p 1이다. 이거 뜯어보면 x라고 하는 이상 확률 변수가 x1이라고 하는 값을 가질 때 p1이라고 하는 확률을 가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나타날 수 있었죠. 대문자, 잠시만. 대문자 x가 1일 때 그 확률이 몇이었니? 2분의 1이었잖아. 2분의 1. 2분의 1이다. 요 표현 있죠. 요 표현 잘 보세요. 요게 뒤에 있는 요건 거예요. 요거를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모든 거를 포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요런 형태로 표현이 되는 것 뿐이에요. 오케이, 알겠나요? 그래서 앞에서는 뭐 px는 1은 2분의 1, 두 번째 거는 뭐 0일 때 2일 때 이렇게 따로 써줘야 됐다면 그거를 한 번에 포괄하기 위한 표현이 요 표현이다. 요게 함수예요, 함수. 선생님, 함수는 y는 2x 뭐 이런 게 함수 아닌가요? 우리가 함수에 대해서 배울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함수는 어떤 집단에서 어떤 집단으로 대응되는 관계를 의미해요. 얘도 또한 어떤 관계를 의미하고 있죠. 처음에 아까 봤었잖아. 대응관계라고 하죠. 대응관계. 이런 데 나와 있듯이 이것 또한 대응관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응관계를 나타내는 함수 자체를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나요? 오케이. 그럼 두 번째 봅시다.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이 얘는 다를 게 없어요. 우리 앞장에서 했던 거. 여기서 방금 말해줬던 두 가지 원칙들 있잖아요. 얘가 그대로 옵니다. 첫 번째, 각각의 확률은 뭐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작거나 같다?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습니다. 똑같죠? 두 번째, 모든 확률을 싹 다 더하면 뭐예요? 1이 된다. 이유는 앞에서 얘기했었죠? 1이 된다. 확률이 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1부터 n가지가 있는 거죠. 우리는 앞에서 몇 가지였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세 가지 확률만 더하면은 1이 나왔었는데 밑에 예시를 들어줄 때는 뭐 n가지가 있나 보죠. 그래서 n가지의 사건을 싹 다 더해주면 뭐가 돼? 1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요런 표현이 등장해요. 요런 표현. 선생님, 요 표현은 뭔가요? 이 표현도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i랑 j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 1, 2, 3, 4, 5, 6, 10 해서 n까지 들어갈 수 있대.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음대로 여기다가 3을 넣고 여기다가 뭐 5를 넣을 거야. 그러면 지금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니? 확률이긴 확률인데 이산 확률 변수 대문자 x가 x3보다는 크거나 같고 x5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거를 작거나 같은 확률을 다 더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잠시만요. 네.
그래서 걔네들을 싹 다 더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px3일 때는 뭐였어? 아까 위에다 여기 만약 3을 넣었어. 그럼 p도 뭐가 나오겠어? 3이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첫 번째에 들어갈 게 3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x3보다 크거나 같은 게 뭐가 있었어? x4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 게 올 거는 px4인 거야. 그래서 p3랑 다시 px4가 아니죠. p4랑 마지막에 뭐가 오겠어? x5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x5에 대응되는 확률이 얼마였니? p5였잖아. 여기까지 요 세 개를 세 개를 더해주라 소리였구나. 간단하죠. x3, x4, x5가 여기 범위 내에 들어가니까 그거에 해당되는 확률인 p3, p4, p5를 세 개를 똑같이 더해주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편이 나와도 당황하지 말고 풀도록 합시다. 자, 다음 4장입니다. 4장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잘 왔어. 지금은 약간 소개한 거예요, 소개. 확률 변수가 뭐다, 확률 분포가 뭐다, 확률 질량 함수가 뭐다 라고 소개를 해준 거예요. 다른 수학을 예로 들면은 함수란 이것이다, 2차 함수란 이것이다, 3차 함수란 이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배운 거고, 지금부터 배울 거는 2차 함수의 성질, 3차 함수의 성질 같은 걸 배울 거거든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실제로 문제에 되게 많이 출제되고 100% 출제됩니다. 100% 출제되고 요런 성질들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오케이. 천천히 봅시다. 자, 이제 이 확률 분포의 특징을 대표적인 숫자 몇 개로 요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게 바로 평균, 분산, 표준 편차거든요. 선생님, 기대값이라고 써있네. 네, 맞아요. 기대값이 평균이랑 같은 말입니다. 오케이. 우리가 요거를 나타내는 이유가 뭘까요? 기대값, 분산, 표준 편차? 요거는 어렸을 때도 배워본 적이 있을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 맞죠? 평균은 싹 다 더해서 총 3명이었으면 3명으로 나눠라. 반평균을 구하고 싶으면 싹 다 더한 다음에 반 인원수로 나눠라. 이런 거 알잖아요? 실생활에서도 많이 쓰죠. 근데 요런 거를 우리가 숫자 몇 개로 요약을 해요.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 점수를 확인한다고 해봅시다. 1반에 30명이 있고 2반에 30명이 있고 3반이 30명이 있어. 근데 애들이 점수가 다 다를 거 아니야. 근데 그러면 1반, 2반, 3반 중에 어떤 반이 제일 잘하고 어떤 반이 제일 못하는지를 그냥은 비교하기가 쉽습니까? 아니죠. 1반은 잘하는 애가 많은 반면에 못하는 애가 많을 수도 있고, 3반은 애들이 점수가 다 고만고만해. 중간 점수야. 그럼 1반이 더 잘한다고 할 수 있을까? 3반이 더 잘한다고 할 수 있을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는. 단순하게 그렇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런 거를 수월하게 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대값,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해서 기대값, 분산, 표준 편차 등으로 나타내서 1반이 평균이 더 높으니까 1반이 더 잘한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대값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 기대값이라는 말은 보통 평균이란 말이라고도 하고, 기호로는 여기 보이십니까? EX라고 해요. EX. 시행을 아주 여러 번 반복했을 때 확률 변수 X가 평균적으로 어떤 값을 가질 것으로 기대되는가 라는 걸 의미해요. 근데 계산 같은 경우는 간단해. 평균이 계산이 제일 간단한데, 여기 보시면은 1번 봐봐. EX는 X1, P1 더하기 X2, P2 더하기 쭉쭉쭉 해가지고 XN, PN. 여기 끝입니다. 요 식이. 선생님, 근데 이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나왔죠? 근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예시에서 우리 앞에 보자. 요 예시 봐봐. 확률 분포표. 잠시만요. 앞에 확률 분포표에서 좀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여기서 확률을 구해볼 거예요. 확률. EX. 선생님, 요거는 아까 앞장에서 배우던 거 아닌가? 다 연결돼 있습니다. 다 연결돼 있어. 여기서 우리가 EX를 구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거 어떻게 구했어? 뒤에 넘어갈게요. 봐봐. 여기서 X1이랑 P1을 곱하래. X1이랑 P1을 곱해요? X1이 이거야. 이게 X1이야. 이게 X2야. 이게 X3야. 이게 P1이야. 이게 P2야. 이게 P3야. 오케이. 그럼 이 X 같은 경우는 일단 뭐랑 뭐를 곱해? 얘랑 얘를 곱해. 둘이 곱하면 얼마죠? 0이에요. 두 번째, X2랑 P2랑 곱하면 얼마지? 2분의 1이에요. X3랑 P3를 곱하면 얼마지? 또 2분의 1이에요. 다 더하면 몇이니? 1이에요. 오케이? 따라서 요 분포표에서 평균을 구하면은 몇이 나온다? 1이 나온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게 의미하는 바가 실생활에서는 뭐겠어? 이게 아까 우리가 동전을 던진 거잖아요. 즉 동전을 우리가 2번 던졌을 때 평균적으로 앞면이 몇 번 나올 거라고 기대해? 1번 나올 거로 기대할 수 있다는 거겠죠. 괜찮아요? 오케이. 다음은 분산과 표준편차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분산과 표준편차. 와, 이거 선생님 어디선가 들은 것 같긴 한데 좀 가물가물해요. 얘네도 평균이랑 좀 연결이 돼 있어요. 천천히 봅시다. 이 두 값은 일단 무슨 뜻인지 아나요? 분산과 표준편차? 분산은 우리가 용어는 좀 생소할 수 있어요. 표준편차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우리가 성적을 산출할 때 뭐 고등학교든 뭐 모의고사를 보든 표준편차가 몇이다. 뭐 그런 식의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얘네는 자료가 요 평균값이죠. 평균값으로부터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산포도,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산포도의 지표야. 예를 들어서 한 반에 30명이 있어. 오케이? 30명인데 어떤 A반은 점수대가 막 이래. 진짜 잘하는 전교권인 학생들이 있고 중간은 거의 없고 진짜 하위권인 학생들이 엄청 많아. 그리고 B반 같은 경우는 상위권 학생들이 거의 없고 하위권 학생들도 거의 없는데 거의 다 중위권에 몰려 있어. 근데 막상 평균을 내보니까 A반 평균도 50점, B반 평균도 둘 다 50점인 거야. 그러면 요럴 때는 A반이 잘한다고 할 수 있을까? B반이 잘한다고 할 수 있을까? 그냥 비교하면은 평균으로만 비교하면 어렵다는 거지.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이 위에 자료를 애들의 세세적인 자료를 보지 않고 이 평균값만 보면은 A 집단이 높은지 B 집단이 높은지 모른다는 거야. 그거를 우리가 나타내주기 위해서 분산이랑 표준편차로 표현을 해줍니다. 여기서 분산은 VX라고 쓰게 됩니다. VX. 오케이. 요거는 반드시 외워줘야 돼. VX. 그래서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하거든요. 분산 같은 경우는. 오케이. 다시.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에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요. 오케이. 말이 너무 어려워요. 편차. 오케이. 쌤 편차 제곱의 평균. 여기서 제곱이랑 평균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편차가 뭔 말이죠? 편차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자료가 요 평균 점수로부터 얼마나 몇 점 떨어졌냐를 말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반에 90점인 학생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 학생의 편차는 어떻게 되죠? 40점인 거야. 그러면 만약에 70점인 학생이 있었어. 편차가 몇 점이죠? 70에서 50점 뺐으니까 20점인 거야. 그럼 만약에 여기서 30점인 학생이 있었어. 30점 학생. 그럼 이 학생의 편차는 얼마죠? 마이너스 20점인 거야. 이런 식으로 각각의 점수에서 평균값을 뺀 거를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거를 편차라고 해줍니다. 오케이? 그러면 편차 제곱.
그렇게 구한 편차들, 여기선 뭐 40점, 여기선 20점, 여기선 마이너스 20점, 요런 애들을 싹 다 제곱해주는 거야. 그럼 40을 제곱하면 여긴 1600 나오고, 여기 20 제곱하면 400 나오고, 마이너스 20 제곱하면 여기도 역시나 400이 나오겠죠. 그런 값들이 엄청 많이 나올 거 아니야? 뭐 30명 있다고 했으니까 편차 제곱이 총 30개가 나오겠죠. 그런 거를 싹 다 평균 쳐주는 거야. 다 더해서 30명으로 나눠주는 거지. 그럼 그게 분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 값이 바로 분산이에요, 분산. 이렇게 복잡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방금 말로 풀어서 설명한 것처럼 편차를 싹 다 구해서 30개를 구한 다음에 걔네의 평균값을 구해주는 게 분산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에 요 표준 편차. 이거 뭐야. 시그마. 시그마 X 같은 경우는 분산에다가 그냥 루트만 씌워준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이유는 이렇게 구한 요 식에다가 전체에다가 뭐만 씌워주면 돼? 루트만 씌워주면 그게 표준 편차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딱 보면은 솔직히 근데 이 계산이 좀 복잡하죠. 또는 선생님 그러면 30명 있으면은 30개를 싹 다 계산하는 게 너무 번거로운데요. 요런 계산을 조금 더 줄여줄 수 있는 다른 공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밑에다 써줄게요. 이건 반드시 알아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4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해서 알려줄게요. 이건 받아 적어야 됩니다. 이렇게 vx 같은 경우는 x제곱 빼기 x의 전체 제곱. 이겁니다. 되게 간단해졌죠. 제곱을 한 값들의, 그러니까 확률 변수를 제곱한 거의 평균에서 평균을 제곱한 걸 빼는 거야. 얘를 이제 줄여서는 요즘 쓰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제평평제라고 했었거든요. 제평평제. 이게 제곱의 평균이잖아. 그래서 제평이라고 말하는 거야. 제평. 제곱의 평균이니까. 오케이. 제평 빼기 얘는 평균의 제곱이잖아. 그래서 외울 때는 제평, 평제 이런 식으로 외웁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나와요. 근데 얘는 어떤 장점이 있냐. 앞에서 구한 요식보다는 계산이 좀 더 깔끔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제평평제 요걸 앞장에서 여기서 제평평제를 이용하면 나오는지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아까 구한 평균이 몇이 나왔었니? 1이 나왔었잖아. 이거 기억하세요. 1. 확률은 다시 평균은 1. 제평평제 할 거예요. 제평평제. 제곱의 평균 일단 해보자. 제곱의 평균. 선생님 제곱의 평균이요. 제곱의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이걸 각각 다 일단 제곱해보는 거야. 제곱해서 그럼 여기서는 0 나오지. 여기서 1 그대로지. 여기서 뭔데 근데 4가 돼버리잖아. 오케이. 0, 1, 4 얘네들의 평균을 구하는 거야. 아까 평균은 어떻게 구했었니? 위에 있는 거랑 아래에 있는 거랑 위에 있는 거랑 아래에 있는 거랑 위에 있는 거랑 아래에 있는 거랑 곱한 다음에 더해줬었던 거잖아요. 곱해보세요. 0하고 4분의 1 곱해. 4분의 1이에요. 오케이. 두 번째 거 1하고 2분의 1하고 곱해. 곱하면 2분의 1 나오지. 그걸 여기다 더해. 마지막이 다르죠. 마지막은 여기 뭐였어? 4였잖아. 밑에는 뭐야? 4분의 1이잖아. 둘이 곱하면 뭐야? 1이잖아. 이렇게 되지. 이게 요거 쓴 게 뭐야? 여기 있는 제평이란 거야. 제평. 그럼 간단하죠. 오케이. 그리고 빼기 평균의 제곱이라고. 평균의 제곱이 뭔데? 평균이 지금 1이잖아. 1 제곱해. 1의 제곱. 계산해 주시면은 4분의 눈으로 해도 되지. 이거는 이 정도 못하면은 나와서 사기당합니다. 4분의 3이에요. 그럼 이게 뭔데? 이게 끝난 거야. 이게 vx인 거야. 그래서 분산은 4분의 3이라고 해줄 수 있겠죠. 계산 맞죠? 틀렸지. 여기 0이었잖아. 이게 안 나오지.
계산 다시 합시다. 설명하면서 하니까 계산이 틀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0이 나와버리지. 그래서 계산은 얼마니? 암산은 눈으로 이렇게 2분의 1 됐죠. 그래서 분산이 2분의 1이라고 말하면 되는 거야. 괜찮아요? 이게 분산인 거야. 괜찮아요? 분산이 2분의 1이 나왔어요. 그럼 표준 편차는 얼마겠어? 2분의 1에다가 루트 시운 2분의 루트 2다 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나요? 괜찮죠? 기대가, 분산, 표준 편차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다 구해봤습니다. 분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4번을 써서 이렇게 써도 되지만 4번처럼 쓰는 게 훨씬 낫다. 확률 분포표에서는 재평평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봤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산 확률 변수 ax 플러스 b의 기대값 분산 표준 편차예요. 오케이? 얘네들은 어려울 거 없어요. 어려울 거 없어. 오히려 계산을 좀 더 편리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나온 애들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평균 ax 플러스 b는 a가 앞으로 튀어나가고 b는 그대로 왔네? 그리고 봐주시면은 vax 플러스 b는 b는 없어지고 a 제곱만 이렇게 왔네? 시그마 같은 경우는 얘는 절대값을 붙이네? 이게 뭔 소리일까? 뭔 소리일까? 자, 1번부터 봅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집단이 y라고 하는 확률 변수가 있었어. 근데 이 y라고 하는 확률 변수는 x라고 하는 확률 변수에다가 3배를 하고 1을 더해줘야 돼. 우리 아까 앞장에서 봤던 여기서 보면 x가 0, 1, 2 이렇게 부여가 됐었죠. 0, 1, 2 기억해보세요. 그럼 x가 만약 0일 때 y는 얼마가 나오니? 1이 나오죠. x가 1일 때는 y는 4가 나오죠. x가 2일 때는 y는 7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 어떤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러면은 확률 변수 값에 부여된 값들이 이렇게 달라지면은 0, 1, 2에서 1, 4, 7로 바뀌면은 평균도 바뀌고 분산도 바뀌고 표준 편차도 다 바뀌어버릴 거 아니야. 왜? 우리 앞에서 확률 분포표에서 확률 구하거나 변수 구할 때 위에 있는 애랑 밑에 있는 애랑 곱해줬었잖아. 위에 있는 애랑 밑에 있는 애랑 곱해줬었잖아. 근데 이런 0, 1, 2가 뭐 1, 4, 7이 이렇게 바뀌어버리면은 확률의 그 평균도 달라지고 분산도 달라질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일일이 다시 다 구해야 돼? y라는 거를? 아니라는 거야. 그걸 도와주기 위한 게 요 1번 성질입니다. 우리 앞에서 확률 변수 x의 평균이 얼마 나왔었죠? 1이 나왔었던 거 기억합니까? 괜찮아요? 그럼 얘를 기반으로 y의 평균도 한 번에 구할 수 있어요. 지금 y 같은 경우에는 3x 더하기 1이라고 했잖아. 괜찮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이 y, 다시 말해서 확률 변수 y의 평균을 구하고 싶다는 거는 3x 더하기 1의 평균을 구하고 싶단 말이랑 똑같아요. 근데 1번 성질을 이용해 주시면은 3배 앞으로 튀어나가고요.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구했던 이 x가 1이란 거랑 결합을 해주시면 어떻게 되니? 4가 돼요. 그러면 확률 변수 y에 대한 평균 계산을 다시 할 필요 없이 바로 평균이 뭐라고 말할 수 있어? 4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야. 너무 간편하죠. 오케이. 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성질. vax 플러스 b는 a제곱 vx. 쌤 얘는 되게 독특한데요? a가 그대로 나오는 거 아니고 b가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a는 제곱이 되고 b는 사라져버려요. 이게 뭔 소리일까, 이게? 얘는 봅시다. 얘는 일단 b가 왜 없는지를 얘기해주면, b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분산의 성질에 대해서, 분산의 정의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조금만 생각해보면 되거든요.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집단이 기대값에서 얼마나
이렇게 퍼져 있는지 그 산포도를 나타낸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산포도라고 하는 거는 뒤에다가 b를 하나 더 한다 또는 뺀다 라고 해서 그 퍼져 있는 정도는 변하지가 않아요. 쌤, 그게 무슨 소린가요? 자, 봅시다. 만약에 여기가 3x 플러스 1이 아니라 3x 플러스 2였다고 쳐. 그러면 값이 1, 4, 7이 아니라 2, 5, 8이 나올 거 아니니. 근데 대답해보세요. 1, 4, 7이 퍼져 있는 정도랑 2, 5, 8이 퍼져 있는 정도랑 다릅니까? 여기도 3만큼 차이 나고 여기도 3만큼 차이 나고 여기도 3만큼 차이 나고 여기도 3만큼 차이 나잖아. 퍼져 있는 정도는 똑같다니까요. 뒤에 1이 오냐 2가 오냐는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앞에 x의 개수 요 3배 얘가 얼마나 크냐 작냐가 분산이 달라진다 같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말이 좀 꼬였는데 쉽게 얘기하면 x 뒤에 오는 요 상수 같은 거 있죠. 요 상수 x랑 곱해져 있지 않은 상수는 분산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뒤에 다시 앞에 오는 요 x랑 곱해져 있는 요 숫자가 분산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요 성질에서 보시면은 b는 사라져 있고 a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a는 그대로 나오긴 나오는데 어떤 형태로 나온다? 제곱의 형태로 나온다. 알겠죠? 얘는 증명을 할 수도 있지만 증명 과정이 꽤 길기 때문에 그냥 a 제곱이 된다 정도로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시그마 얘는요. 얘는 이 시그마는 아까 분산에다가 뭐 씌운다 했어? 루트 씌운다 했잖아. 루트 a 제곱 vx 하면 뭐니? a 제곱에 루트 씌우면은 절대값 붙여서 해야 돼. 절대값 a고요. vx 루트 씌우면 뭐였어? 시그마 x.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은 솔직히 공짜죠. 2번만 외우면은. 그래서 1번, 2번, 3번 이 성질 3개 반드시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이제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는 시행의 결과를 분석하기 쉽도록 숫자로 바꿔주는 규칙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서 뭐라 그랬니? 어떤 표본 공간에서의 각 원소에 단 하나의 실수를 대응시키는 걸 확률 변수라 했어요. 오케이. 둘째, 우리가 확률 분포에 대해서도 배웠죠. 확률 분포는 뭐였니?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들 2, 1, 0 이런 값들과 그에 따른 확률을 나타낸 거예요. 2가 나올 확률 4분의 1이요. 1이 나올 확률 2분의 1이요. 0이 나올 확률 4분의 1이요. 이런 식으로 나타낸 게 확률 분포였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조금 더 눈에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확률 분포 표를 그렸던 거죠. 여기 위에 그려놓은 거. 또 요것도 귀찮다 싶으면 뒤에 확률 질량 함수로도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얘는 좀 더 간단했죠. 그리고 마지막 뭐에 대해서 배웠니? 넷째, 이 분포의 특징, 이산확률 변수 같은 경우는 기대값 분산 표준 편차로 특정 집단의 성질을 나타낼 수 있다고 했었어요. 기대값은 평균을 말하는 거였고요. 분산이랑 표준 편차는 뭐를 나타낸 거라고? 각 집단이 평균값에서 이런 50점 같은 평균값에서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였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분산이 모든 애들이 싹 다 50점이면은 분산이 몇이 나옵니까? 그럼 0이겠죠. 떨어진 정도가 없으니까. 애들이 다 붙어있으니까. 오케이? 따라서 분산이랑 표준 편차는 애들이 퍼져 있는 정도가 넓을수록 값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 알아주시면 좋고. 자, 요런 성질까지 배웠고,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 평균 분산, 표준 편차까지 계산하는 방법, 마지막 5번째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에 ax 플러스 b배가 돼 있을 때 얘네를 조금 더 쉽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워봤습니다. 알겠죠? 얘네를 잘 활용하시면 문제에 좀 도움이 되거든요. 마지막 거 특히. 그래서 외울까 말까 하지 말고 반드시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배운 확률 변수의 개념 자체는
뭐 우리가 이제 대학교 가서 뭐 통계학 같은 거를 배울 때 통계학 기본이 되는 굉장히 기초적이지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통계학뿐만 아니고 뒤에 앞으로 배울 우리가 여러 내용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가 이거 모르면 대화가 안 돼. 알겠죠?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복습 반드시 해주시고 앞으로 나올 이항 분포, 뭐 정규 분포 같은 개념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여기 잘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뒤에 이제 또 문제가 원래 있는데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영상이 길어져서 잠깐 끊고 다음 영상에서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